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혹시 박용호님 네, 제가 영화분, 장남이에요. 네네. 네? 제가 장남입니다. 아, 네, 장남이십니까? 예. 혹시 오늘 그러면 오셨던 남자분은 누구신 거죠? 제 남동생이에요. 남동생. 남동생이시고요. 예. 예, 그 아까 얘기 듣기로 저분 측에 이제 저 상담 좀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이고 응급의학과 주치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제가 네, 듣기로는 뭐 폐렴이 증세가 있었다고 지금 듣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동생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와가지고 남동생이 와서 네? 남동생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 남동생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냐고요? 뭐라고 제가 예, 설명드렸냐고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현재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 상태는 지금 이제 처음에 농약 중독의 급성기는 이제 지나고 있는데 예, 이제 처음에 농약이 이제 급성으로 이제 악화되는 증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도 쓰고 인공호흡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석 치료를 했죠. 네, 그래서 다행히도 어르신께서 잘 버텨주셔서 예, 급성기 치료 잘 완료가 돼가지고 이제 예, 의식도 당연히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산증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래서 사실 네, 사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분이신데 다행히 예, 거기서 잘 버텨주셔서 회복은 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기인제 농약이라는 게 급성기 그렇게 치료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완료가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 이제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그 치료 급성기 지난 다음에 한 1주, 2주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까지 네. 이제 몸에 여러 군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 성분이나 이제 세포들의 그 수용체에 붙어 있는 그 농약들이 네네. 용출이 되면서 나오는 2차적인 어떤 증상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로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농약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가역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들러붙었다가 이게 떨어지지 않는 비가역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숨 쉴 때 쓰는 근육들이 모든 근육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일부 근육만 이렇게 숨을 쉰다든가 아니면 음. 그런 여러 가지 호흡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께서 다행히 그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잘 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전에 큰 따님께 그때 설명을 드렸었었는데요. 한 달 사이 이내에 다시 재차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다시 단다거나 기관차까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도 네. 이게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도 정상적인 호흡이 분당 12회가 정상인데 한 20회에서 시작해서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점차 심해지더니 33회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3회라고 하는 것은 2초에 한 번씩 숨을 쉬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네. 몰아쉬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산소 포화도를 아무리 올려도 어르신께서 숨 쉬는 게 계속 힘들어하는 양상이셔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제 인공호흡기를 다시 달게 됐고요. 그리고 아, 또 하나의 문제는 어르신께서 배우자분인지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는 뭐 그전부터 좀 감기가 좀 있었다고는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농약을 드시고 넘어가면서 이제 기도 흡인이 됐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폐에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폐에 염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농약 같은 것들 드시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폐 쪽에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쉽게 이제 감염률이 높아지고요. 우리 정상 사람들은 공기 중에도 공기를 막 들이마실 때 공기 중에도 세균이나 이런 그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면역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음, 이겨내고 병에 음,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 계실 때 그러면 훨씬 더 폐렴이 잘 걸리고요. 주변에 아마 공기 중에도 굉장히 그런 균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감기 걸렸을 때 뭔가 폐렴이 가볍게 왔었을 때 그게 더 악화됐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현재 어르신께서 가래가 굉장히 많이 끓으시고 폐렴도 이게 심해지셔서 지금 처음에 제가 이제 균 배양 검사를 나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래를 뱉어가지고 이제 가래를 이제 빨아내서 거기 혹시 어떤 균들이 검체가 나오는지를 제가 배양을 검사를 해봤더니 특정 균이 이제 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균이 이제 어떤 항생제 잘 듣는지 검사해봤더니 현재 쓰고 있는 항생제가 잘 듣는다고 해서 제가 타겟을 해가지고 쓰고는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균 배양 검사를 할 때는 이제 모든 균이 잘 배양되는 건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검사를 계속 해봐야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고 설사 그게 잘 듣는 균이라 할지라도 네네. 어르신께서 몸 상태가 나쁘면은 그게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암환자실에 아버지가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암환자실은 아버지가 암환자실에 지금 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암 환자실. 암 환자실이 아니고요. 예. 그 지금 저기 외과 집중치료실에 계십니다. 아, 외과 집중치료실에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셨던 곳은 응급중환자실이라고 이제 응급집중치료실이라고 해서 어. 맨 처음에 응급으로 오신 분들이 주로 거기 계시고요.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보통은 병실을 이제 중환자실 중에서도 좀 위치를 좀 바꿉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 어떤 건지 알아요. 집중치료실이면 네네. 집중치료실은 이제 말씀대로 이제 중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네. 꼭 인공호흡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병실에서는 집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집중치료실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거기 면회가 몇 시에 돼요? 몇 시에? 7시 반인가요? 거기도? 혹시 오신 적이 있었나요? 아, 아니요. 환자실 옮긴 다음에나 못 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른 따님 두 분하고 오늘 동생분은 제가 뵙고 또 배우자분 몇 차례 뵀는데 큰아님 제가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제가 그 중환자실 지금 계시는 곳은 이제 면회 시간이 오전에는 제가 알고 있고 11시 잠시만요. 제가 시간을 정확히 좀 확인해 볼게요. 집중 치료실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계신 곳은 제가 알기로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하고 저녁에는 7시에 하고. 7시요. 네. 3층이죠? 아닙니다. 6층이요? 6층입니다. 예, 6층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7시에 가면은 저기 선생님은 퇴근이시죠?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제 치료는 24시간 치료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팀을 이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단 제가 메인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저하고도 같이 일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같이 계시고 해서 주로 보는 선생님은 저하고 2명이고 거기 교수님 한 분까지 해서 3명이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분들이 있어서 또 중간에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또 한 분이 더 계셔서 총 4분 정도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인지 상태가 어느 정도 들었고 내가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되니까 7시에 가고요. 그 시간에도 계시는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는 그날에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세상으로 봐주실 가능성이 높고. 의사 선생님이 수시로 좀 의식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아버지한테 호흡 좀 하라고. 지금 아버님께서 지금 이제 의식이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약을 써서 일부 안정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재운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의식이 있었는데 의식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을 써서 재워서 안정을 하다가 이제 농약이 급성기 중독 증상이 끝나고 약을 끊고 제가 이제 의식을 깨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으로 재우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약으로 재웠다고 의식을요? 그렇죠. 왜 의식을 약으로 재우세요? 환자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르신께도 고통스럽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은 이제까지 안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약을 쓴다는 게 안 때려야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의식을 깨워놔야지. 의식을 산다는 게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선택이 못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일반 호흡.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살릴 걸 믿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걸 믿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의사 양심을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해가 되는 일을 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살림을 믿으니까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았죠? 그거는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연히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한 생명이 일단 소중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약을 먹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평상시 어르신께서 그런 기미가 별로 없으시다가 갑자기 그래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가지고 오셨던 약병과 환자분이 보이는 증상이 일치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유기인제를 음독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가 응급의학과 이제 중독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유기인제라고 부르는 오가노포스페이트라는 그 약물들을 드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거는 자세히 한번 약을 왜 재우는지 한번 가서 알아볼 테니까
알아보고 이것저것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의사 선생님도 알아볼 텐데 제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재우는 이유를 내가 알아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치료가 맞는 건지 약을 먹어 재우는 치료가 맞는 네. 건지 제가 알아본다고요. 다른 곳에다가. 아, 지금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재우는 치료가 맞는 건지를 지금 알아보신다는 예, 거죠? 예, 제가 뭐 알아볼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마 그쪽 이제 의료 쪽에 아마 잘 이렇게 모르셔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공호흡기를 할 때 그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잘 알아보시면 아마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네, 한번 그 부분은 내가 좀 전문적으로 한 분들한테 좀 알아볼 네, 테니까요.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약을 좀 먹이지 마세요. 가능한 한. 좀 의사 선생님이 기술 가지고 하겠지만 제 판단은 의식이 있어야 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수급하고. 아무튼 제가 한번 더 알아볼 텐데 절대적으로 의사 선생 양심을 가지고 좀 하세요. 뭐 가족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남동생은 난 덕인이는 못 믿거든요. 그러면 난 진짜로. 네, 네, 아니 뭐라고요? 나는 네. 남동생은 내가 뭐 아무튼 의사 선생님 양심을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네, 굉장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총동원을 해서 네, 하고 있는데 양심을 걸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재우는 게 뭔가 깨워서 해야 되는데 왜 재워서 하느냐 뭐 이렇게 약간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하는 게 그게 이유가 다 있어서 하는 거고요. 어르신께서 지금 그 이제 몸에 여러 가지 그 수용체들이 이제 들러붙어서 아니 작용을 일단 안 하고 힘들어도요 네. 의식을 좀 살리세요. 내 생각에는 아닙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아니 지금 어르신이 의식이 있어요. 있는데 어. 의식을 깨우면은 어르신이 고통스러워하세요. 숨을 고통스러워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제가 한번 아버지랑 얘기할 테니까 의식을 깨워주세요. 우리 의식을 좀 깨워주세요. 의식 깨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거예요. 고통을 의식을 좀 깨워주세요. 그거는 제가 의료진의 판단을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부탁하는 그거를 건 의식을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이거 전화 녹음되고 있거든요. 예 알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러신 것 저기 같은데 뭐야 의식을 좀 깨워주세요. 그 보호자분 그러면 네네. 제가 그 치료에 대해서 좀 그 교수님하고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네네네. 적절하게 치료를 하려면은 그런 어떤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치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게 원하지 않으신 분도 있다면 교수님하고 네, 좀 상의를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뭐 예, 전화 잠깐 길어지니까 예, 한번 내가 다른 분이 간호사님이랑 얘기해보고 네, 그리고 상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내용인지는 전화상으로 다 들었지만은 제 네. 일단은 다음에 한번 내가 찾아뵙고 전화상으로 다시 한번 통화를 네. 할게 너무 전화 그래서 길어지니까요. 한번 꼭 오셔서 저희 네네. 직접 한번 면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 상태에 대한 조금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네. 환자분 한번 와서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환자를 절대 악화시키거나 뭐 방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네네. 그렇게 마시면 저희는 굉장히 섭한 게 저희가 밤잠을 못 자고 굉장히 환자분을 열심히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네, 했었던 거를 아무튼 네. 하늘이 다 보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아마 좀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조름스럽습니까? 생명의 조름성이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은 진짜 살리는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진짜로 꼭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존중을 해주셔야 저희도 그게 진행이 가능한 네. 건데, 의사 선생님 꼭 부탁 예.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꼭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는데, 네네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환자분의 몸 상태라든가, 근데 이미 지금 벌어진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제한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네. 네. 어떤 네, 꼭 내용인지 오셔서, 알았고요. 네, 네, 예, 네. 온전히 한번 오시고요. 그리고 네. 오시고, 또 실제로 또 교수님하고도 면담을 반드시 좀 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